어떤 분들은 들으면 이제 그게 근거 없는 분석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포스팅도 줄이고 톤도 약화된 시점이 UAE가 말씀하신 대로 통화 수합 요청하고 오펙 탈출했다고 하던 그날부터 또 다른 중요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국과의 AI 전쟁. 미국의 전략가들은 AI가 차세대 핵무기라 보고 있어요. 인터넷망, 핸드폰망, AI 시스템 만약에 1시간만 마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경제는 그냥 거기서 다 그냥 스톱되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전기가 없다. GPU가 있으면 뭐가, 모델이 있으면 뭐가,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고민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막대한 자금을 유치를 해서 미국 안에 데이터 센터나 투자를 계속 가야 되는데, 이 거대한 AI 투자 붐을 파헤치고 보니까 빅테크의 현금 흐름으로 버티던 게 끝났고, 사모펀드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게 더블 디짓의 3년짜리 채권 줘가지고 돈을 주지만 3년 지났는데 실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차없이 회수를 하면서 신용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참을 수 있는 금융시장 논리에 따르지 않는 돈이 필요해요. 자,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 긴급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모십니다. 글쎄요, 주시장의 랠리가 정말 역대급입니다. 농담 삼아서 햇빛에 그을린 얼굴 보고 주가에 그을느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정말 이글이글한 장세인데, 어쨌든 큰 변동성의 끝에 찾아온 랠리라서 이게 또 어떤 변동성을 낳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평안한 마음만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의 움직임, 또 그로 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리스크 팩터로 여전히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님을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COR이 무슨 뜻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추구하고 현재도 연구하고 있는 주제 3가지를 압축한 네. 거예요. 앞에 C는 CH4, 이게 이제 메탄입니다. 네. 우리는 LNG라고 익숙하고, 예. O는 이제 오션에서 조선해양, R은 리뉴어블, 재생에너지. 네. 3가지를 이제 저는 그렇군요. 열심히 하고 에너지에 있습니다. 관련된 걸 전반적으로 다 연구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국제유가가 뭐 $100가 이제 상수가 돼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있죠, 대표님. 국제유가가 현물이 있고 선물 중에도 근월물이 있고 또 원월물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격이 조금씩 다르죠. 지금 사실은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어떻게 그걸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어떤 가격은 얼마고 이런 네. 걸. 일단 현물 가격이라는 거는 오늘 당장 내가 시장 가서 살 수 있는 가격. 예. 이건 지금 사실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는 이건 게, 실수요자 시장이잖아요, 네, 사실. 실수요자들이 오픈을 하지도 않고 예. 거래가 이제 뭐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다 아시는 이유 때문에. 예. 시장에서 알려진 가격은 한 140불 정도 배럴당 원유가. 지금 막 살려면 네, 막 살려면. 그게 브렌트유 기준입니까? 아니,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두바이인데 뭐 브렌트나 WTI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물이니까. 네, 현물이니까. 예. 이제 140불 정도인데 그것도 요즘은 배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러겠네요. 배가까지 더해서 총 도착도 기준으로 하면 거의 150이 넘는다. 예. 이런 상황이고, 근월물 선물이라는 건 이제 2-3달 예. 앞의 선물인데, 지금으로 치면 7월물 같은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건 지금 한 $100 정도 됩니다. 예.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100가 그거 얘기하는 그겁니다.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원월물은 6개월 넘어가는 건데, 예. 올해 연말 정도. 연말 정도. 네. 그건 지금 한 80불 약간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더 긴 거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데 1년 넘어가는 거. 그건 지금 70불 정도. 이건 뭘 의미하느냐? 시장에서 당장 기름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두 번째는, 그런데 많은 이 에너지 시장에 참여하는 실수요자든 금융권이든 간에 한 2-3달이면 위기가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서 그동안 못 받았던 기름이 받을 수 있다 기대하는 거고, 더 길게 보면 전쟁 전 시점으로 돌아갈 거다. 왜냐하면 우리 전쟁 전에 기름 원유가가 70불이었거든요. 그래, $70였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란 전쟁에 의한 이 디스럽션이 최대 1년이면 끝난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과연 그게 정말로 그런 기대대로 현실이 돌아갈 거냐가 이제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제유가가 $100 넘었어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물 가격인데, 그 선물 가격이 대표님 말씀대로 한 2-5달 어간에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근월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다. 뉴스에서 나오는 건 대체로 브렌트유 기준으로 그렇게 대표적으로 나오죠. 최근에 뉴스플로우 중에 UAE의 오페크 플러스 탈퇴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UAE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유국인데 예. 걸프 쪽에서 그래서 이 오페크 이제 걸프만 플러스 뭐 대체로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같이 돼 있는 굉장히 큰 카르텔이잖아요, 그죠?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이제 오펙이 있고 오펙 플러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펙은 원래 한 50년 전에 생긴 예. 석유 수출국 기구고 오펙 플러스는 그 이후에 이제 확대된 개념인데 예. 첫 번째는 UAE가 오펙을 나가려고 고민한 건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적어도 5년 넘었고요. 카타르가 나갔죠, 그죠? 카타르가 2019년에 나갔고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UAE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가장 그 고민의 핵심은 UAE가 석유를 팔아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뭐 집계가 약간 다릅니다만 대략 하루에 500만 배럴 예. 정도 원유를 팔 수 있는데 예. 쿼터로 받은 거는 300만 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카타르 UAE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기름을 더 많이 팔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예. 오펙 안에 있음으로써 제약을 받는다. 일단 그게 싫었어요. 근데 이제 오펙 안에서 가장 그 목소리가 큰 거는 오펙 안에서는 사우디고 예. 오펙 플러스까지 확대하면 사우디랑 러시아입니다. 그러겠죠. 둘은 이제 대략 뭐 한 1000만에서 900만 배럴 생산할 능력이 있는데 사우디는 이제 UAE의 어떻게 보면 큰 형님이죠. 그래가지고 사우디가 늘 UAE한테 얘기하는 게 유가를 조절을 해가지고 공급 조절을 해가지고 유가를 좀 높은 수준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우디의 어떤 지론이고 UAE 입장에서는 천년만년 기름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 전환이 돼가지고 리뉴어블 에너지라든지 뭐 재생이든 원자력이든 뭐 근본적인 이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석유 수요가 줄어들면은 석유라는 거는 값어치가 없어지는 물건이다. 예. 그러니까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산유국끼리의 어떤 첨예한 사실은 어떤 갈등이에요. 본질적인 갈등. 이게 생각의 차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국가 경제 발전 속도나 전략의 차이인 건데 사우디도 그걸 알아요. 예. 사우디의 유명한 격언이 있죠. 옛날 석유부 장관이 했던 얘기인데 내 아버지 때는 낙타를 타고 다녔고 나는 차를 몰고 다니고 내 아들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손자 때는 다시 낙타를 탈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석유의 시대가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다 고갈된다. 고갈되거나 기술이 발전해가 석유를 안 쓰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사우디도 그걸 아니까 이제 뭐 비전 2030부터 해가지고 거창하게 국가를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관광을 하고 예.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거 플러스 사우디가 재정적으로 균형 재정 달성하고 그런 투자를 다 감당하려면 자기 생각할 때 유가가 100% 넘어야 돼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UAE 입장에서는 반대예요. 자기들은 이미 많이 해왔어요. 네. 그런 발전을 많이 해왔는데 자기가 볼 때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면은 기름을 오히려 못 팔아요. 그러니까 적정 기름값은 그거보다 낮아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이 기름을 팔 수 있는 마지막 라스트 10년의 어떤 황금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UAE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생산 시설 투자 많이 했고 이제 기름을 많이 팔면 되니까 나는 많이 팔고 싶소. 그래서 이제 Q 곱하기 P 했을 때 전체적인 수입액을 봤을 때는 UAE 입장에서는 나는 500만 배를 팔고 싶다라는 거고 사우디는 안 돼. 그래서 둘이 이제 그런 근본적 갈등이 있던 상태에서 두 번째 UAE는 지역에서 안보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UAE가 이란한테 어떤 그 위협을 받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UAE 생각에는 사우디가 그 지역의 큰 형님으로서 맹주로서 오펙이라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UAE 국가의 어떤 수입의 결정적인 의사 결정에 간섭을 하면은 자기의 어떤 공동 방위 체제에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그러한 그 노선 갈등과 이 방위 문제에 있어서의 불만이 사실 쌓여온 지가 꽤 됐어요. 지금은 양국 간의 관계가 그닥 좋지 않더군요. 그닥? 현재 가보니까. 네, 그닥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매우 안 좋더군요. 안 좋아요. 예. 안 좋고 사실 군사 충돌의 우려까지도 최근에 있었어요. 예. 뭐 예멘에 대한 어떤 뭐 이슈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근데 결정적으로 터진 거는 이번에 이제 이란이 그 집중적으로 UAE 공격했죠. 그랬는데 사우디가 뭐 거기에 대해서
거의 반기를 했던 거고, 본인 코가 석자라서 네, 했던 예. 거고, 결국 사우디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과 UAE 전략적 방향이 안 맞았고, UAE는 그래서 이제 오펙 탈퇴를 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 이스라엘하고 새로운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산유국 중에 가장 큰 손은 미국입니다. 예. 지금 미국은 일일 1,6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우디랑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산유량 통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민간화돼 있죠. 네, 민간화돼 있고 이게 이제 그 에너지 시장의 근본적인 석유 시장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사우디든 러시아든 땅 파서 나오는 석유는 국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양어권이라 그래가지고 민간한테 불허를 하거나 국가 에너지 기관에 팔아먹거나 해서 핵심은 그렇게 국가의 자산을 이들이 팔아가지고 발생한 수입의 대부분은 또 세금으로 회수를 합니다. 뭐 자원세든 수출세든 간에. 그러니까 자원은 국가 거고 국가가 통제한다라는 거고 미국은 땅 파서 나오는 기름은 개인 거예요. 예. 땅 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그 기름을 캐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어요. 뭐 세금 감면해주거나 세액 공제해주거나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출량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그동안의 에너지 안보 때문에 원유 수출은 안 된다라고 했다가 그거를 이제 풀었죠. 오바마 때 풀었었고 그걸 제외하면은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석유 생산이 늘어나는 거고 반대가 되면 줄어드는 시장 구조니까 오펙과 오펙 플러스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예. 그런데 특히 오펙 안에서 사우디가 한 번은 미국하고 석유 기름 전쟁을 벌려가지고 기름값을 확 낮춰서 뭐 셰일 업자들 다 죽이겠다 막 이러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다시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통제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우디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사우디 말 들었다가 미국만 생산량이 늘어나고 쉐어만 줄어든 거 아니냐. 그러면 아예 UAE 입장에서는 난 그 미국에 붙어가지고 미국이 저렇게 팡팡 자기 마음대로 기름 생산한 나도 기름 생산하겠다. 그래서 가격이 낮아져도 나는 원가가 낮으니까 나는 수입 플러스가 있는 거고 그 소득을 늘려가지고 지금 재정 위기도 극복하고 추가적인 산업 전환을 더 가속화시키겠다. 그런 갈등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우디도 가보고 UAE도 여러 차례 가본 저의 입장에서는 사우디와 UAE의 생각이 다를 법하구나.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와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를 가보면 또 두바이를 가보면 소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워낙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투자가 진척된 UAE는 지금 마지막으로 뭔가 유동성을 확 넣어가지고 국가를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그 모멘텀에 있는가 하면은 네. 2030입니다. 2030입니다. 2030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뭐 진척이 되는지 사실 무슨 프로젝트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4, 5년 전에는 맨날 그 얘기였는데 네. 그래서 국가 발전 전략의 어떤 스테이지에 따른 어떤 선택의 기로가 UAE로 하여금 오페크 플러스의 탈퇴를 하게 하는 동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국제유가는 어떻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국제유가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약간 걸리겠지만은 UAE는 이제 500만 배럴을 쏟아낼 겁니다. 현재 300만 배럴인데, 근데 그것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야 되는 거고. 예. 이제 UAE가 유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거고 수출항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예. 바깥에 이제 푸자이라 항으로 파이프라인이 갈 수 있는 용량은 이제 150만 배럴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UAE가 이미 최대 양 공급을 하고 있고 이걸 더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UAE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이 끝나서 예.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것이 본인들의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상태고 그걸 이제 원하고 있는 거고 사우디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우디는 지금 전쟁을 약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어떤 그러냐? 면이 그렇죠? 사우디는 이 동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우디도 역시 이제 주요 그 유전은 이제 동쪽에 있습니다. 예. 걸프 쪽에. 그런데 사우디가 이제 동쪽으로는 걸프, 이제 서쪽으로는 홍해죠. 홍해를 접하고 예. 있는데 동서를 횡단하는 대규모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아 홍해 쪽으로 빼는군요. 네, 그게 이제
용량이 최대로 돌리면은 거의 뭐 한 700만 800만 배럴도 하루에 수송할 수 있는 굉장하네요. 거대한 파이프라인인데 이걸 처음에 건설했을 때는 비효율을 많이 샀어요. 굳이 왜 그런 걸 만드느냐.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기나 있을 거냐 했는데 지금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최근 듣는 양부항이라는 배로 기름을 빼가지고 거기서 이제 홍해로 배가 나오는데 이 기름의 값은 아까 말씀드린 현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50불이다.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예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70불에 팔던 기름을 더블 받네요. 지금 더블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자기가 수출량이 반으로 줄어도 수입은 큰 차이가 없는 거고. 그러네요. 위기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건 부르는 게 값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계속 전쟁하는 거 괜찮네요. 크게 치명타만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어떤 의미에서는 UAE에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그렇게 두드가 안 맞고 그리고 사우디는 사실 전에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장거리 드론 공격을 해서 유전 시설 공격 받았을 때 그거를 복구하는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성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방어를 하면 되고 어디가 터지면 어떻게 수리하면 되고 이게 이제 익숙한 나라니까 어느 정도 이 위기를 버틸 힘이 있는 거고 UAE는 사실 뭐 의장도 아시겠지만 UAE에 흘러 들어오는 사실 이란 자금이 엄청나죠. 그리고 UAE의 그런 결제 은행들이 사실 이란 돈 세탁을 해줘가지고 번성을 했죠. 그러니까 UAE는 사실은 이제 뒤통수 2번 맞은 거예요. 사우디한테만 맞았고 두 번째는 이란한테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 너가 필요한 거를 구해주기 위해서 돈 세탁도 해주고 그런데 우리를 때려? 물건도 다 구해줬는데 왜 우리를 때려? 우리가 무슨 죄야? 그러니까 사실 UAE는 국가 전략적으로 이번에 크게 느낀 게 많았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국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사막의 그 화려한 두바이, 아부다비 신기루 해요. 진짜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란의 드론이라던가 미사일이 아부다비에 두바이나 아부다비에 맞췄누를 몇 개만 9.11 테러처럼 그렇게 많이 했다면 그건 뭐 거의 재앙 수준이지. 그건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너무 가까운 데다. 리야드는 너무 멀어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 두바이랑 아부다비는 이란의 진짜 코앞이거든요. 맑은 날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코앞인데 그 약간 군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현대 군사 기술로는 이렇게 낮게 깔려서 수면에 거의 붙어서 오는 물체는 사실 디텍트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싸구려 드론을 수백 개를 그냥 낮게 이렇게 쫙 보내면은 아무리 요격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럴 겁니다. 근데 뭐 입장을 바꿔서 서울 대도심에 여의도 여기 지금 방송 여의도에 갑자기 드론이 몇 개 날라와서 빌딩이 쾅쾅 터진다. 바로 난리가 나는 거죠. 공포죠. 그러니까 이제 UAE라는 나라가 그동안 중동의 허브, 자유로운 어떤 사람들의 인아웃,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도시가 됐는데 반대 상황이 되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은 거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UAE가 좀 급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어떤 그런 동맹 체제, 새로운 동맹 체제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사실은 도박이고. 근데 UAE보다 더 사정이 어려운 나라는 카타르예요. 카타르는 사실 매우 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는 국가 부의 핵심이 이제 그 거대한 가스전인데 그거를 이란하고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란이 볼 때는 이제 사우스파하고 카타르보다 노스돔이라 부르는 그 거대한 가스전을 공유하니까 사실 카타르는 이란하고 보조도 맞춰줬어요. 내가 너무 많이 캐면은 이란이 손해를 보니까 같은 지역이죠, 거의 유전이. 그냥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인데 바다에다가 선을 딱 그어가지고 국경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내 거, 여기까지 네 거 한데 안에는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카타르가 많이 빼면은 저쪽에 빨려 들어오네요. 빨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경고를 했어요. 같은 페이스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때 카타르가 이란하고 보조 맞춰서 하다가 카타르가 이제 어느 정도 해주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기다려주고 우리 할 만큼 했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익스펜전을 한 게 최근입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현재는 한 8천만 톤 이상 LNG 생산하고 익스펜전이 끝나면 그게 원래 올해 끝날 계획이었습니다. 익스펜전의 첫 번째 단계 한 2천만 톤 더 늘어나는 거였는데 공사가 이제 마무리를 못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근데 카타르는 또 두 번째로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이제 사우디에 이렇게 영토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순위파의 눈치를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또 카타르의 그 위에 있는 이란은 또 순위파의 어떤 철천지 보면 시아파의 또 네. 맹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타르는 순위파와 시아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엄청 애를 썼고 그렇게 협상장이 거기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알자지라는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네. 우리는 공정하게 이제 방송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 카타르가 이란보다는 사우디한테 미움을 많이 샀어요. 한때 사우디가 이제 카타르 육로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요. 봉쇄해버리고 뭐 너 임마 이럴 수 있어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잡으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그 카타르 LNG 플랜트에 이란이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카타르도 봉증인 거죠. 네. 아니 내가 그래 뭐 내가 이란의 편을 못 들어주진 않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무슨 중재 회담도 하고 내가 너하고 그 개발 보조도 맞춰주고 순위파랑 시아파 사이에서 공정하게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도 했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이걸 돌이켜 보면은 카타르가 사람들이 그런 걸 이걸 좀 보는 분들은 궁금해해요. 카타르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카타르가 네. 인당 GDP가 20만 불 넘습니다. 예, 인구가 워낙 적으니까. 워낙 적은데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들 궁금해해요. 아니 사우디가 먹어버리고 이란이 먹어버리면은 되는 거 아니냐? 카타르가 그걸 막기 위해서 카타르는 전략적으로 미군을 유치했어요. 미군 베이스가 거기에 있죠. 네,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우리나라 이제 평택 기지와 카타르에 있는 기지 두 개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단일 기지로 가장 큰데 카타르는 선 미군 기지를 유치한 다음에 후 LNG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LNG 개발에 들어오는 그 오일 메이저 자금, 뭐 엑소 모빌이나 쉘이나 이런 자금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 소국에 이런 엄청난 돈을 부었을 때 소국이 정치적으로 넘어지면 자기 자산이 날아가니까 그렇죠. 정치적 안정성 어떻게 보장하냐 했을 때 카타르가 얘기한 거죠. 우리는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를 유치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소파 협정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우리가 돈을 뭐 미국한테 얼마 내고 뭐 미국이 또 부담하고 이런 협상을 많이 하는데 카타르 기지는 카타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카타르는 미군을 전략적으로 모셔온 거니까. 모셔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갔을 때 비행기를 주고 뭐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안보를 사가지고 국가를 발전시킨 모델인데 이제 카타르도 느낀 게 지난 30년간은 미국의 안보 우산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줘서 번영을 했는데 그게 끝난 거예요.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이 사람들이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가 그런 미국의 마가 진영의 어떤 논리를 배신했다. 뭐 대외 개입을 안 하는데 했고 뭐 전쟁을 안 일으키려고 했는데 하고 사실은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은 해야 될 숙제인데 고민하다가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동 안보를 유지하는 책임을 더 이상 미국이 안 하겠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그렇게 확 빠졌을 때의 결과물을 자기 전임자인 바이든이 앞으로 나갔을 때 보니까 결과가 뭡니까? 탈레반을 무찌른다고 15년 이상 전쟁을 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전비를 투입해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도루묵이에요. 그냥 다시 탈레반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 진영이 가장 비판한 게 그 지점이었거든요. 돈 쓰고 시간 쓰고 사람 희생하고 했는데 미국은 남은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이 중동에서 나가면서 자신의 프락시를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버거워하는 상대가 누구냐? 이란이니까 이란을 최대한 무력화시켜 놓고 뭐 핵물질도 다 빼면 베스트인데 바라건대 거기도 괴뢰 정부 하나 세워놓으면 더 좋고 그건 안 되겠지만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60일 동안 한 게 뭡니까? 뭐 전쟁을 한다고 시끌시끌했는데 남은 게 뭡니까? 하지만 좀 냉정하게 보면 남은 게 있는 전쟁이에요. 그게 뭐냐? 더 이상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제 중동에 개입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많이 이제 견제를 당연히 할 거고 근데 중동에서 보면은 뭐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이제 대항할 나라가 없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사우디가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이렇게 밀월 관계를 가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이스라엘 있으면 또 마음대로 못 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계산에 섰던 장사라 저는 보는데 나머지 이제 걸프 국가들은 황당한 얘기인 거죠. 아니 내가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 우선을 믿고 카타르는 LNG, UAE는 그런 관광가 허브로 갔는데 이제 와서 네가 그렇게 황망하게 나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세계에 준 영향은 중동에서의 원유 공급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UAE 오펙 플러스 탈퇴는 이 나가려는 미국에게 나는 끝까지 너의 편이다. 라는 상징적인 호소를 하는 거임과 동시에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에게 통화 스와프를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놔두면 난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요거는 약간의 협박 같은 거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국부펀드에 상당한 미국채가 또 있잖아요. 미국 맞습니다. 자산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내다 팔았을 때 또 오펙 플러스 탈퇴로 인해서 증산이 되면 트럼프는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유가가 빠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실제로 미국의 게스 스테이션에서.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 본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구애와 동시에 강짜를 좀 놓는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이거 이제 약간 어떤 분들은 들으면 이제 그게 근거 없는 분석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그 트루스 소셜에서 이야기하는 횟수와 톤을 사실은 좀 체크합니다. 필요할 예. 때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매우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포스팅도 줄이고 톤도 약화된 시점이 네. UAE가 말씀하신 대로 통화 수합 요청하고 오펙 탈출했다고 하던 그날부터예요. 아, 그리고 이제 UAE는 중요한 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미국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뜨거운 전쟁, 무기가 터지는 전쟁은 너무 잘 아는 이란 전쟁이지만 네. 또 다른 중요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국과의 AI 전쟁입니다. 예. 미국의 전략가들은 AI가 차세대 핵무기라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망, 핸드폰망, AI 시스템 만약에 1시간만 마비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 경제는 그냥 거기서 다 그냥 스톱되는 거죠. 그렇죠. 절멸되죠. 절멸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데 차세대 핵무기 개발 경쟁에서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GPU가 있으면 뭐가 모델이 있으면 뭐합니까? 전기가 그렇죠. 없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고민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두 번째는 막대한 자금을 유치를 해서 미국 안에 데이터 센터나 투자를 계속 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보도들이 있죠. 이 거대한 AI 투자 붐을 파헤치고 보니까 빅테크의 현금 흐름으로 버티던 게 끝났고 이제 사모펀드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모펀드라는 것들은 그런 자금들은 이게 무서운 게 더블 디짓의 3년짜리 채권 줘가지고 돈을 주지만 3년 지났는데 실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차 없이 이제 회수를 하면서 신용시장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참을 수 있는 금융시장 논리에 따르지 않는 돈이 필요해요. 그게 대표적 국부펀드 돈인 거죠. 그게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맞습니다. 되죠. 그래서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이미 그 소프트뱅크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가서 뭐 우리가 투자를 뭐 몇천억 불을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면서 UAE 입장에서는 공을 이미 많이 들여놨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좀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니까 UAE가 이번엔 더 화끈하게 간 거죠. 이스라엘하고 반군사 동맹을 맺고 며칠 전에 이제 이란 공격은 이스라엘 방공 무기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도 군사적 밀월 관계를 가고 미국하고도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석유를 막 생산할 테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하고의 어떤 우리의 안보 문제를 더 챙겨달라. 저는 이제 그런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UAE는 그만큼 절박한 것이고 음. 향후 중동에서 안보 이꼬르 안정적 석유 생산, 가스 생산이었는데 이 도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자국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카타르나 UAE는 못 지켜주죠.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게 향후 중동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 공급은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빨리 답변해야 되겠군요. 우리하고 일본, 대만, 뭐 중국, 인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미 이제 발빠른 투자자들은 벌써 무슨 논의를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동서횡단 파이프라인 이거 2배 늘리자. 그 다음에 사실은 역사적으로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가 나갔던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이 레바논, 시리아를 관통해서 지중해로 나갔습니다. 아, 유럽 쪽으로 가는 유럽 쪽으로. 것들이. 예. 예. 그런 파이프라인을 대규모로 늘리자. 근데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 지역의 정치적 안정이 보장돼야 되죠. 그렇죠. 그걸 이스라엘이 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팽창을 하는 이유는 배경에는 그것을 원하는 에너지 공급자들의 어떤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리가 그쪽을 다 어떻게 보면은 안정화 시켜가지고 뭐 이거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편에서 용어입니다. 안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침략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어쨌든 근데 정치적으로 어떤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파이프라인을 빼겠다. 극단적으로 이스라엘로 파이프라인을 빼겠다는 어떤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원하는 어떤 무브먼트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선으로 기름을 빼와야 되는데 저는 극단적으로 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이제 뭐 이번 주 말에 박수치고 이제 종전했다. 근데 이란이 한 2달 있다가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통행료를 많이 올려서 통행료라는 게 배럴당 1달러가 될 수도 있고 10달러가 될 수도 있고 50달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누가 정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통행료는 어느 틈에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원래 통행료가 없었죠. 무슨 해협을 지나내 통행료를 내요. 문화도 아닌데. 근데 전쟁 가운데 통행료가 붙었어요. 근데 그걸 트럼프 무슨 놈의 통행료냐 이렇게 한 적이 없죠. 맞습니다. 통행료 받으라고. 네. 그럼 본인이 유리하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트럼프 그 마가 진영의 핵심 논리가 뭐였냐면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에 2가지를 공짜로 줬다. 이건 미국 주장입니다. 이제 제가 반대 논리를 말씀드릴 건데 네. 하나는 글로벌 안보 서비스를 우리가 줬다. 2번째는 글로벌 유동성을 줬다. 네. 2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우리나라나 뭐 많은 국가들이 좀 황당하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아무도 안 시켰고 미국이 처음에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한 거죠. 그렇죠. 냉전 체제의 어떤 네. 그 유지에서 사실 뭐 미국이 이렇게 압도적인 그 넘버원이 된 게 뭐 이렇게 오랜 세월은 아니죠. 한 30년 됐죠. 소련과의 경쟁에서 한때 뒤질 뻔도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우주 전략이다 이런 쪽에. 그런데 과거에 그런 미국의 어떤 결정과 지금의 변심은 우리는 보통 괘씸하지만 과거는 과거고 그냥 as is로 보면 현실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힌 배를 빼놓을 수 있는 군사적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해협 통행료를 부과한다 이꼬르 자신들의 국가의 군사력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군사력을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유로 뭐 공짜 혹은 매우 헐값에 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 호르무즈 해협도 통행료 받지? 통행료가 1불, 2불, 5불, 10불, 100불, 100불 싫지? 그러면 나 불러.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장사를 하고 싶은 건데 그렇죠. 그것을 장사를 하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옛날에 이제 이 장군의 아들 김두한 씨가 종로에서 이제 치안을 유지하면서 상인들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제 돈을 좀 줬다는 거야. 줬다는 얘기가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 그게 되려면 깡패가 있어야 돼요. 깡패가 없는데 누가 그런 보호해주는 분한테 자기가 그런 돈을 내겠어요. 이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가 너무 평화로우니까 우리의 군사 서비스를 이거 그냥 막 쓰네? 공짜로 안 해? 했던 거죠. 그런데 이란이 등장을 하고 통행료를 받으니까 앞으로 미국은 제가 볼 때 한국, 일본한테 이제 큰 소리 칠 거예요.
너 이란 봤지? 너 UAE 봤지? 카타르 봤지? 야, 내가 막 북한을 막아주고 있어. 너 이제 안보 서비스 비용 10배 올려. 저는 충분히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촉이 빨라요. 일본이 벌써부터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새로운 공동 안보 체제 만들자. 한국도 좀 고려를 해라.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은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런 안보 비용이 지금은 소위 말해서 미국의 안보 오찬을 쓰는 것이 일본 국익의 플러스였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새로운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고 영내 국가끼리는 서로 돕고 살자라는 이 약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일본이 중국하고 막 갈등하다가 이 수위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행보들이 향후에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을 봤을 때는 당연히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고 더 이상 바다로 에너지를 실어오는 것이 공짜인 시대는 끝났다. 매우 싸게 오는 시대는 끝났고 거점마다 통행료를 낼 가능성이 많다.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사실 통행료는 호르무즈가 아니고요. 말라카 해협인데요. 거기는 사실 강제적인 통행료라기보다는 거기에 항만 시설 이용하고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가치가 형성돼서 거기서 소비를 하게 됐죠. 네. 이제 말라카 해협은 사실 호르무즈 해협보다는 사실 크리티컬한 거 떨어지는 게 사실 우회를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도네시아를 삥 돌아가지고 가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란이 통행료 받으니까 그 말라카 해협이 남쪽은 인도네시아 그쵸. 영해고 북쪽은 이제 말레이시아 영해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이건 농담인지 진담인지 통행료가 나왔어요. 정말로. 그 말레이시아가 깜짝 놀랐죠.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얘기를 꺼냈다가 그냥 한번 해본 얘기야 하고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 없던 것이 그게 말이 돼? 통행료? 그런데 내네? 그러면 이제 와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제도가 이제 정착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지금 가장 반기는 또 하나의 나라는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지만 가장 최근까지 이 오픈시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느냐 했을 때 중국이 그 정책을 가장 싫어했고 그 이유가 중국 말로 하면은 남중국해라는 이제 바다가 있는데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이제 필리핀하고 베트남에 훨씬 가깝지만 네. 중국 요즘 지도 보면은요 중국 본토가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점선으로 쭉 해서 바다에 점선을 그어놨어요. 중국 거라는 거예요 바다가. 그 중국 영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란의 어떤 이런 통행료 체제가 굳어지면은 중국 바로 들고 나올 거예요. 네. 이거 우리 바다다. 미국 나가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쭉 배경 설명을 해주시니까 최근에 이슈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이 이슈를 바라봐야 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나 지정학적 혹은 지경학적인 이해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유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저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70불. 네, 70불. 지금 선물 가격에 반영하고 있듯이. 네. 이제 이렇게 보는 저는 확률로 이제 뭐 평가한다고 하면 한 70% 확률로 그렇게 보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 직전에도 석유 소비량이 정점을 찍었거나 혹은 석유 소비량의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됐었습니다. 석유 중에 우리가 석유가 한 하루에 한 1억 500만 배럴 정도 우리가 원유 기준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한 25%는 이제 제품입니다. 플라스틱, 뭐 합성 섬유 이런 거고 이거는 대처가 매우 어려우니까 이건 이거대로 갈 거고 나머지는 이제 에너지원인데 그 중에 거의 뭐 한 절반 정도가 소위 운송용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이제 운송용 에너지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소위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동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작년을 기준으로 그 모빌리티용
석유 소비량은 정점을 찍었다라고 중국은 이미 선언을 했고. 그렇군요. 디젤 휘발유 넣는 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지금 중국은 신차 판매량의 절반이 전기차고요. 예. 그다음에 신차 판매량이 이제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누적으로 보면은 휘발유나 디젤차 숫자가 이제 거의 정점을 찍었거나 약간 줄어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에너지 소비량은 압도적 1위인 거고, 그 PPP 기준으로는 이미 그것도 1위인 거고. 그렇죠. 전 세계에서 실제로 먹고 쓰는 기준으로 제일 큰 경제가 이 석유 소비량, 특히 그 비이클용 석유 소비량은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를 해요. 어허. 왜냐? 그 중국에서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를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가 동남아도 가고 유럽으로 가고 하면은 한번 이게 스위치가 되면은 안 바뀌죠. 안 역전은 바뀌죠. 안 되죠. 다시. 역전은 안 됩니다. 전기차로 갔다가 다시 휘발유 가는 게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석유 디맨드 피크론이 이미 등장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증가세가 워낙 완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는 석유라도 빨리 캐가지고 돈이라도 벌어야지. 이거 더 기다렸다가는 석유 가격이 더 내려가기만 하지 올라가지는 않겠다라고 우려했던 게 정확하게 올해 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약간 이제 역풍이 분 건데 이 역풍의 영향이 뭐 몇 달 가고 1년 가고 뭐 1, 2년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더 길어지고 전쟁이 길어지면 유전이 좀 약간 이상이 생길 수 있고요. 뭐 생산 시설이 복구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더 긴 흐름으로 보면은 기름값은 내려갈 거다. 첫 번째는 수요 문제. 두 번째는 증산이에요. 기름값이 비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그래도 내가 기름을 지금 최대한 많이 캐서 팔까 말까 고민하던 나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팔면은 100불 받으니까 더 받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석유 생산을 늘리기 위한 엄청난 그 자금들이 갑자기 몰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미국은 이론적으로는 2천만 배럴까지 생산할 수 있어요. 쉐일 오일을. 그러니까 쉐일 오일이라는 거는 이 석유 생산 그 생산 그래프를 생산업자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처음에 이제 프래킹을 딱 하면은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한 3-4달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줄어가지고 쫄쫄쫄쫄쫄쫄 나와서 한 2-3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상업적 생산이 안 되는 수준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확 올릴 수도 있고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이건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일이 어딨어? 네. 당장 많이 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급격하게 증산을 하고 있고 UAE가 증산을 할 거고 러시아 생션이 풀리면 또 러시아도 이제 그동안 참고 있던 걸 네. 터뜨리겠죠. 그래서 이런 게 다 합쳐지면은 기름 공급이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70불 정도 수준으로 돌아갈 거다 생각합니다. 그건 장기적인 거고. 네.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은 단기적인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계속 100불 이상에서 고공행진을 계속 하자면 말씀하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자극할 거고 그러면 미국의 새로운 연준의 수장인 케빈 워시는 훨씬 더 반시장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없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트럼프는 노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꼬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가만 레벨 다운 해주면 이게 잘 풀리고 지금 진짜 그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는 미국 주시장도 더 탄력을 받아서 11월까지 내리 쭉 빼버리면 트럼프가 혹시 중간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간에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 연관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시나리오가 저는 지금 이제 시장의 주류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중 담판 이제 곧 있을 건데 미중 담판의 핵심 의제가 아마 그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너는 이란하고 좀 말이 통하냐? 제발 이란한테 가가지고 호르무즈를 열어서 한 몇 달 만이라도 좀 기름이 나오게 해라.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는 기름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다 네, 빈 유선에 배에 지금 채워놨죠. 네. 그게 이제 딱 풀리는 순간 뭐 기름값 떨어질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휘발유가하고 경유가가 너무 비싼데 항공유도 너무 비싼데 이것들이 국제 시세로 돌아가니까 사실은 국제 시세로 돌아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중 담판한 다음에 이란하고 그 전에 당연히 종전 협상을 하려고 할 거고 해서 돼가지고 유가가 떨어지는 시그널을 5월 말까지 본 다음에 예.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뭐 딜이 안 되고 뭐 중국하고 이게 어그러져서 하면은 미국이 기본적으로 정유를 수출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거에 간섭을 들어올 거라 봐요. 국제 시세랑 미국 시세를 분리시키자 이제. 왜냐하면 미국은 정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그런 중요한 격언이 있는데 가스 프라이스 미국에서는 가스 프라이스 휘발유 가격입니다. 가스 프라이스가 갤런당 4불 넘어가면은 그 어떤 정권도 진다 선거에서. 네. 그러니까 철칙입니다. 지금 4불 훨씬 넘죠. 4불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평균이 4불 40센트니까 네. 그 얘기 뭐냐면은 미국에서도 기름이 많이 나오는 텍사스나 이런 데도 4불 언저리인 거고요. 예. 저 뭐 LA 뉴욕 가면 훨씬 비싸고. LA 뉴욕 가면은 뭐 5불 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그런 말 나오잖아요. 트럼프 지지세가 강한 지역 중에 하나가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에 뭐 이제 보궐선거 같은 거 하니까 민주당에서 후보를 뭐 이렇게 낼 생각도 없었고 제대로 그냥 선거 해보자 했는데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그 자기 집 있는 지역구였어요. 말 안 하고 있는 그렇죠. 지역구. 네. 네. 그 정도니까 이건 그 정도니까 위기 의식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5월 말까지는 이렇게 국제 이 원유 시장을 해결을 해가지고 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게 안 되면은 그 미국의 어떤 정유 수출을 안보라는 이유로 아마 이제 국가적으로 금지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유도 할 수 있고 정유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 안에서는 휘발유는 최소한 가격은 낮아질 건데 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원유가 공급이 차단되는 거랑 정유가 차단되는 거는 영향력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유는 없으면 당장 차를 못 정유라는 게 정제한 네, 지금 정제. 당장 쓸 수 있는 그렇죠. 그죠? 프로덕트입니다. 예, 기름을 얘기해 원유는 이제 정제 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는 재고를 장기가 보유하기도 어렵고요. 예. 이 전략 비축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항공유 같은 거는 한 2달 이상 보관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 비축률이라는 거 원유 다 상태는요. 원유입니다. 원유는 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고 이 제품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나 항공유는 오래 보관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양을 많이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겠죠. 많이 드니까. 근데 이거를 미국이 이제 일부 항공유는 수입을 하고 미국은 큰 나라니까요. 서부 쪽은 일부 수입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많은 휘발유를 수출한 나라인데 미국한테 받던 나라가 갑자기 이제 미국이 이거 국가 안보상 안 되겠다. 국제 시장을 끊어버리고 미국 안에서만 돌려 하면은 미국 안에서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데 미국한테 휘발유 받아 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카드를 만약에 미국이 꺼내면은 국제 에너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건데 그건 참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트럼프 정권 성격상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라면은 뭐든지까지 하지만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것도 할 수 있는 그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카드도 좀 보고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여튼 딜을 이번에 이란하고 중국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호르무즈가 열리는 거를 베스트 시나리오로 하고 네. 만약에 그 호르무즈가 열리는 게 대체로 올해 연말까지든 어떻든 간에 이 지연이 된다면 트럼프는 미국 내 정유의 수출 금지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유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감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을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 저는 서로 간에 원하는 협상의 그 아이템들의 격차가 너무 커요. 왜냐면 이란은 배상금 달라고 하니까 미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부담을 주려고 이 전쟁을 한 건데 승전국이 뭐 패전국한테 배상금을 주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 이제 중국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네가 좀 돈을 줘라. 돈을 주든 물자를 주든 뭐 인프라를 깔든 네가 해주면은
내가 너 아쉬운 거 해줄게. 전 그래서 그게 뭐죠? 그게 아쉬운 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건데 네.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 아, 그건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닌데. 네, 지금 여러 가지 루머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딜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이란이 원하는 거는 경제 부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선을 해제하고 동결된 자산은 해제하겠지만은 그거보다 지금 이란이 급한 거는 이란의 인플레는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뭐 통계 집계도 안 되고 있지만 뭐 혹자는 1000% 넘었단 말도 글쎄, 많아요. 그러겠죠. 돈이 외화가 없으니까. 그걸 당장 끌 수 있는 거는 중국의 이제 서포트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중국이 조용히 하고 있던 거는 본인의 협상력을 극대화시킨 거죠. 극대화시킨 상태에서 요즘 중국이 이제 미국 생선 이런 거 겁 하나도 안 내요. 예. 최근에 이제 인상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이란 석유 받는 뭐 러시아 석유 받은 이제 중국의 뭐 몇몇 정유사들을 제재하겠다 하니까 중국에서 발표를 한 게 그 제재 무시해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중국은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정유사들한테 제재를 무시해라라고. 중국이 정보 가만히 있으면은 그 정유사들이 그 제재를 보고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데 중국 정부가 시그널을 준 거예요. 나 이제 너 말 안 들어. 나 미국 너 말 이제 겁 안 난다. 그 정도로 중국은 이제 목소리를 키웠는데 미국이 중국한테 가서 야 이란이 원하는 게 배상금이라는 나는 못 주니까 네가 좀 줘라. 그럼 당연히 이제 중국은 그러겠죠. 그럼 나한테 뭐 줄 건데? 중국이 가장 아쉬운 게 지금 반도체 핵심 장비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경제를 길게 보면 크게 보면은 중국도 수입 디펜던트한 거는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뭐 흑자가 많지만, 근데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고요. 석유, 석탄 뭐 다. 근데 그거보다도 거의 꼽으로 수입 많이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수입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액수가 커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그걸 다 뭐 수출을 위한 수출 기지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생각했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고 중국 사람이 15억인데 15억이 핸드폰을 쓰는데 지금 저가형 핸드폰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오르니까.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는 그 반도체까지 해서 생각하면 중국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반도체 작업 자족은 당연한 거고 기술 따라가야 되는 그 문제도 있는데 그 사이에 가격도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첨단 반도체의 기술 확보와 장비 확보는 사활을 건 문제다. 저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딜을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국제 유가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또 국가 간의 이해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 배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권혜제 대표님을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얘기도 재밌게 해주시고 예. 또 워낙 여러 가지 방면에 박학하신데 다음번에는 또 권혜제 대표님이 그 조선 산업의 또 전문가시거든요. 원래 하나오션 그러니까 예전에 대우조선이죠. 거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다음번에는 애널리스트의 분석도 많이 주가적인 측면을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요 분야만 리서치를 하시는 대표님의 얘기도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 여러분께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권혜제 대표님을 또 섭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